자,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시장이 힘을 내주면서 이번 주 힘들었던 데에 따른 또 보상을 이렇게 주나 싶었는데 시기상조일까요? 외국인이 물량을 줄어들이면서 뒷심이 또 빠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오늘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이분과 함께 해답을 좀 찾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KPI 투자자문 백승우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혼란스러운 시장인데 이 혼란이 더 가중되게 하는 리포트 기사가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일단 한번 만나볼까요? 증권사에서 이례적인 매도 리포트가 나온 건데 그동안 사실 우리 리포트들 보면서 너무 매수만 있고 매도는 없다 이런 지적이나 비판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 리포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로 시그널을 주는 거는 정말 이례적이다. 이런 기사까지 보도가 된 상황인데 기조가 변화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궁극적인 이유부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매도 리포트가 나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1분기 국내 10대 증권사의 매도 의견 비율이 한 0.3%에 불과했죠. 반면 외국계 증권사들의 국내 기업 매도 리포트는 20%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잘 파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이 오래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금융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는 이미 공매도 전문 리서치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각건 1분만 봐도 이 증권사가 매도 리포트를 내는 건 굉장히 흔한 그런 일입니다. 유독 한국에서만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 최근에는 이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보다 조금 낮게 책정함으로써 이 사실상 매도 의견을 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 변화 배경이라 하면 역시 그 증시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증시 흐름이 좋았던 시기에는 별 고민 없이 주식을 사면 다 올랐으니까 그냥 편했는데 이제는 좀 잘 피하면서 다녀야겠다라는 기조가 좀 퍼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매도 리포트도 문제지만 이 매수 리포트도 요즘에는 이 기조 변화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이 매수 리포트가 주로 나오긴 했는데 오히려 이제 주가는 또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가장 혼란스러운 말, 이 선반영되었다라는 말들이 이제 뒤늦게 나오는데 이 도대체 무엇이 언제 선반영된 건지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매도 리포트 관련해서 이 상승장이 끝나간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매도 리포트건 매수 리포터건 현재 주가와 이 기업의 가치 중에 무엇이 위에 있냐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치라는 게 무엇인가부터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요즘 그 운용력들 사이에서도 이 PER, PBR 얘기하면 혼납니다, 오히려. 요즘 가치라고 하면 약간 실체가 있다 정도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실체라고 하면 당연히 실적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가입자 수, 방문자 수와 같은 이 숫자로 나온 것들도 다 실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서로 다른 관점의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리포트 나온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분석된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뭔가 기준점을 갖추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기조까지 흔들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자료도 지금 변해서 궁금했던 점인데 이렇게 쉽지 않은 시장에 이런 기준점까지 흔들리고 있으니 포트를 참 잘 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접근해 볼 만한 유효한 전략이 있을까요, 이사님은? 일단 어느 한쪽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제가 운용력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로 이제 저희 하우스의 개별적이고 되게 주관적인 좀 부분이다라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운용력으로서 볼 때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되게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실적에 무게를 두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모멘텀, 정보에 이제 무게를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필요한데 그러니까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도 리포트의 요지는 이제 현재 주가가 무언가에 비해서 비싸다라는 뜻일 텐데요. 주가는 실적이나 정보만으로 형성되는 건 아니죠. 이 시장에 있는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매일매일 그리고 매 시간
이제 기업을 평가해 놓은 게 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익 전략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지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하우스에서 이제 시장 참여자를 투자 성향에 따라서 한 10단계로 구분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주가, 차트, 수급, 실적, 방향성, 테마 같은 것들인데요. 뭐 이 10단계를 모두 다 말씀드리기에는 지금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아주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뭐 가치 투자와 이 모멘텀 투자가 있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실적, 경쟁력, 가능성, 방향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치 투자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뭐 단순한 주가 그리고 뭐 차트, 정보, 수급 등은 이제 모멘텀 투자의 좀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가치 투자는 약간 소외받고 있는 것들을 말한다면 이제 모멘텀 투자는 이제 시장 대비 주가가 오른 거, 그 정도로 이제 좀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진부한 얘기지만 이 가치 투자가 옳다, 모멘텀 투자가 옳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내가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인지를 하고 내가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건 아닌지 이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용들 사이에서도 어디 하나에 너무 많이 빠지면 이제 내가 은퇴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이런 말도 있을 정도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이 하우스의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생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듣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 투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뭐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일단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그 주가가 오른 거는 그냥 곧 모멘텀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그리고, 오르면 네. 모멘텀 플레이가 된 거다. 네, 그리고 예. 뭐 이런 방송이나 아니면 예. 뭐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순간 네. 그때 이제 모멘텀이 발생했다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우리가 주가의 사후 그리고 사전으로 이렇게 기준을 나눠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서 쓰는 가치의 용어랑 여기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용어랑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앞서 저희가 방송 전에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시청자분들께도 좀 이해를 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리를 하면 모멘텀 투자는 일단 주가가 오르면 모멘텀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고, 그럼 가치 투자는 주가가 오르기 전에 그냥 쉽게 말해서 뉴스거리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이제 어떠한 사건이나 뭐 네. 법 제도 개편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이제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 정도를 이제 가치 투자 범주에 좀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를 구분하기도 했었는데 그쵸. 요즘은 약간 이 구분이 좀 모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치주라고 하면 좀 더 실체가 있냐 없냐 정도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 때 약간 소외를 받고 있을 때 좀 더 가치주 전략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범위들을 좀 선별해 놓고 이 안에서 주가가 오르면은 이건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모멘텀 투자까지 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전략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이제 가치 투자나 모멘텀 투자 한쪽에 빠지지 말고 네. 같이 병행하자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좀 사례를 들어서 예, 좀 그게 쉬울 것 말씀을 같아요. 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네, 이 가치 투자와 모멘텀을 병행한다는 게 간단히 말해서 가치 투자 종목을 모멘텀이 발생할 때 사겠다. 그러니까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더 오르기 전에 이제 좀 매도를 하면서 좀 빠르게 움직이겠다라는 건데, 이 좋은 기업이 시장에서 주목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딱 뛰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요때 이제 매수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가치 투자보다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종목당 투자 수익률은 전통적인 가치 투자에 비해서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당 이 투자 기간을 줄여서 이 기대 수익률 좀 조기에 달성해보자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또 모멘텀이 발생한 기업들이 하루에도 뭐 몇 가지 뭐 100개 단위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종목 중에서 또 가치 투자가 가능한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대표적인 게 뭐 이 플랫폼 기업들이죠. 네. 그리고 플랫폼은 원체 얘기가 많으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 모멘텀 영역에서 이 가치 투자 영역으로 좀 넘어온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이제 최근에 하이브를 보면 이 소속 가수 없이도 이 실적을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기존에는 누구누구 컴백한다 뭐 이 정도 모멘텀으로 이제 움직였었는데 요즘은 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게다가 이 하이브의 위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수라는 이 실체가 생기면서 굉장히 가치 투자 영역으로 좀 넘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전을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가치 투자에서 모멘텀으로 좀 영역이 바뀐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LG전자에 저희가 투자를 했었는데요. 이 가전의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가치 투자 분야였습니다. PBR 1배 미만이었고 뭐 실적은 또 나오는데 아무도 이제 관심이 없는 그런 소외주였죠. 뭐 LG전자는 게다가 핸드폰 사업이 실적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뭐 아무도 추천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제 모멘텀이 붙기 시작을 했죠. 뭐 전기차 모멘텀도 있었고, 뭐 핸드폰 사업부 매각도 있었고, 또 특히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확대 모멘텀이 있기도 했습니다. 뭐 이럴 때 이제 주식을 한번 사보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외에 이제 결제 서비스, 뭐 PG 사업 분야, 뭐 이런 전통적인 가치 투자 느낌에서 이 모멘텀으로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역들의 공통점이 코로나 이후 좋았다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태생의 가치 투자 하우스이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를 지향을 합니다. 때문에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뷰도 굉장히 중시를 하는데요. 뭐 이제 주식을 바라볼 때 약간 세상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의 변화, 그 다음에 기업의 변화, 뭐 이런 식으로 좀 탑다운 방식으로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잡았던 이제 세상의 변화가 SOS라고 해서 싱글, 온라인, 시니어였습니다. 이 뷰가 되게 코로나 때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는데요. 원래 요즘 사람 잘 안 만나고 뭐 결혼도 안 하고 외롭고 뭐 이런 흐름은 계속되던 흐름이었죠. 그런데 이런 코로나가 이 흐름을 가속화시켰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설사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뭐 이런 흐름이 멈출 건 아니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양극화라는 뷰를 좀 추가를 하고 있는데 뭐 관련해서 신규 종목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뷰가 추가될 때마다 이 종목이 좀 풍부해지고 좀 퍼포먼스로 좀 이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뭐 아직까지 여기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콜라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 가치 투자 모멘텀을 같이 보자. 이 정신을, 그러니까 콜라보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면. 뭐 일단 모멘텀 관련은 뭐 크게 내가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가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오른 거가 이제 모멘텀이 발생했다 정도로 볼 수도 있는데, 뭐 매일 경제만 잘 챙겨보셔도 뭐 요즘 뭐가 모멘텀이 있는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캐치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반면에 이제 가치 투자 영역이 조금 골치입니다. 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공부해야죠. 뭐 일단 가치 투자가 가능한 영역의 주식들 중에서 이제 모멘텀이 붙으면 사겠다. 혹은 이제 모멘텀이 붙은 것 중에서 가치 투자가 가능한 주식을 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가치 투자가 가능한 주식들 풀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공부를 해서 최대한 많은 주식들의 내용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뭐 결론적으로 가치 투자와 모멘텀 투자를 병행하면서 저희 매일경제TV를 같이 시청을 하면 저도 잘 챙겨보고 되겠다. 있습니다. 예.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고요. 오늘 사실 이 모든 뷰를 그동안 공부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다 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와 예시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PI 투자자문 백승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